자, 오늘의 이야기는 원적외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염증이 나거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이러실 때 소금을 볶아서 이 소금을 천에 싸가지고 무릎에 찜질을 했습니다. 소금 찜질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계속 발전이 되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찜질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찜질을 하러 가시고 계시죠. 이런 찜질들을 하게 되면 그 찜질로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원적외선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원적외선이라는 것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온돌방 아시죠? 여러분, 온돌방의 바닥으로부터 그 돌로부터 나오죠. 돌이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온천에 가면은요, 온천수에서 목욕을 합니다. 온천수에서 목욕을 할 때와 수돗물을 데펴가지고 하는 물에서 목욕을 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온천수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그 차이인데, 온천물 속에서 계란을 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온천 계란이다라고 해서 팔고 있죠. 그런데 이 온천 계란을 깨서 보면은요, 안쪽에 노른자는 잘 익고 바깥쪽이 덜 익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가 먼저 익어 나온다. 그게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 원적외선 파장이다라는 거죠. 이런 원적외선은 결국 우리 사람의 몸 속에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그 원적외선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분자가 운동을 한다. 생화학 반응을 훨씬 더 잘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원적외선의 이야기인데, 이 원적외선과 온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운동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을 끓여 가지고 고구마를 삶는다, 감자를 삶는다, 끓는 물 속에서 삶는 것을 보고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맥반석이나 돌판이나 이런데 열을 가해가지고 올라오는 열은 원적외선 파장이고, 그 원적외선 파장에 의해서 분자가 깨집니다. 분자 운동 때문에 깨지는 거죠. 뜨거운 열에 의해서 몸을 데피는 것과 원적외선 파장에 의해서 몸을 데피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그 차이가 우리 몸의 피부에 염증을 줄여주는 데 쓰인다는 거죠. 몸속에 염증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많은 물질들이 생화학 반응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원적외선 파장을 쏘아줌으로 인해서 분자 운동을 잘 하게 되니까 그런 생화학 반응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염증이 줄고 통증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소금을 볶아서 찜질을 했다. 그 소금에 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금으로부터 원적외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고, 그 원적외선이 무릎에 들어가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도 이 소금이 들어있을 경우에 0.9%의 소금물 농도를 내 몸 전체에서 유지를 시켜준다면 내 몸속에 있는 열에 의해서 그 소금으로부터 원적외선 파장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을 제대로 잘 먹어야 내 몸속의 염분 농도가 0.9%가 되어져야 내 몸속에 원적외선을 전달시킬 수 있다. 이래서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